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저희 랑부프 카페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. 보통 질문이라고 하면 사실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. 뭐 질문의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질문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답을 좀 정해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투표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,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고민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말씀도 드릴 겸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0대 신혼부부입니다. 현재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어요. 최대한 싸게 구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크지 않아 큰 변동이 없는 한 1년에 4천 정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30대 신혼부부 치고는 참 저축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세 만료일인 25년 6월 말까지 1억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게 목표거든요.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 입주장인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분양권 등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. 보고 있는 쪽은 태평로 라인입니다. 특히 도원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. 당장 내년 입주다 보니 결혼 전 각자 모은 돈 각 6천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쳐도 입주 시 잔금이 1억 이상 모자랄 것 같아요. 신랑은 도원힐에 마음이 기울었는지 시댁집을 팔아 매수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. 하지만 원하는 기간 내에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거주하실 집도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. 집을 못 팔게 되면 잔금까지도 대출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연끌할 만한 메리트가 있나 싶고요. 신랑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걸 살 수 있을 때 무리해서라도 사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입니다. 저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다 보니 직장 가까운 현 전셋집에 있는 7곡의 집을 구했으면 싶거든요. 여기 25년에 구수산 화산파크 들어오는데 25년이면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잔금 치르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위치로 보나 저희 생활 패턴으로 보나 사실 실거주하기엔 구수산이 딱 맞다고 신랑도 인정해요. 세대수도 많고요. 하지만 7곡이란 데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금호강을 건너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. 사실 시댁과 친정이 칠성동 중구에 계셔서 저희가 태평로 라인은 보는 이유도 있어요.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도움받기도 편할 것 같아서요. 저희는 7곡에 있다가 아이가 생기면 집 팔고 달푸힐이나 서센자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집값의 격차가 클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전 2년 뒤의 일을 지금 급하게 결정하려는 것 같아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이제 막 부동산 알게 된 시점이라 아직은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신랑은 도원힐 입주 시작하면 늦을 것 같다고 당장이라도 계약하러 갈 기세입니다. 자, 누구의 말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우선할 것이냐 실거주를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여긴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. 주절주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이제 글을 딱 읽었을 때 정말 이제 큰 고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막 바라볼 때 심리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좀 가는 그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첫 집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자금 부족 이런 것도 있을 거고, 그럼 자금이 부족하니까 시부모님의 집을 좀 파는 식으로 행동해야 될 건데 그렇게 이제 손을 벌리는 것 이런 거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클 겁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 거고요. 도원힐 스테이트가 정말 좋은 데인가 혹은 구수산 화성파크들이 이런 데가 정말 안 좋은 데인가 뭐 이런 불안함들 크게는 한 요 4가지 정도가 이제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투자냐 실거주냐의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. 단연코
투자를 우선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실거주 가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싹 빼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.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살기 편한 곳 가서 살면 되거든요. 그러면 나의 가장 큰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넣어뒀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.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 가치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입지가 더 좋은 데인지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노리는 것이 맞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질문 중에 이제 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동산 집 사는 사람 중에 자금이 넉넉하다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내가 가진 것부터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 것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. 살 수 있겠다 싶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사실 돈 힐스테이트도 우리가 무리를 좀 하게 되면 살 수는 있게 되는 거니까 누구나 사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돈 힐스테이트가 아주 좋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 질문자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서 요거는 무리를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느낌보다도 누구라도 이제 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 그런 선택지가 맞을 것이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실거주 가치를 따질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내 아이가 같이 자라기 좋은 공간일까 요거를 우선 하면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두 분께서 그러니까 두 분의 생활 반경에 맞춰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입지랑 큰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제 내 아이까지 드리게 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족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거주 공간인가,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항상 이 학군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직까지는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수성구 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은 현실적인 자금이 안 되고 아직은 이제 거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있죠. 내 아이와 함께 거주할 만한가. 왜? 그런 것들이 이 투자 가치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 것들을 사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고 싶은 곳은 아무 때나 하셔라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시부모님 손을 벌리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건데 뭐 일단은 시부모님의 동의를 좀 해줬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남편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 했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그 집이 팔릴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집이 안 팔리진 않아요. 집은 팔리는데 얼마면 팔리겠느냐,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근데 보통은 이제 집주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한선이 팔리는 시세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하한선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한 개도 거래가 안 된 건 아마 아닐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거래된 시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된다.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좀 싸게라도 팔면은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아니 오히려 사게 되는 것을 더 싸게 살 수 있죠. 왜냐하면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 실제로 떨어진 절대적인 가격과 신축 아파트들이 절대적으로 떨어진 가격들이 같은 퍼센트여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, 즉 쉽게 말해서 2억짜리가 40% 떨어졌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5억짜리가 40% 떨어지게 되면 2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신축 입주장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투자성이 있는 선택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입주장을 노리는 포인트는 매우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, 돈 힐스테이트가 좋냐라고 하면은 좋은 아파트 맞죠. 그래도 이제 그 일대에서는 대장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보다는 확실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남편분의 의견이 좀 맞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. 보통 이제 남녀의 의견이 대립할 때는 우리가 아내 말을 듣는 게 맞긴 하거든요.
근데 이제 그 안에도 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약해지지만 이제 자식이 생긴다는 완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. 특히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어디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인프라가 훨씬 좋은 곳들, 학군이 훨씬 뛰어난 곳들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에 반면에 이제 남편분들은 집을 사기까지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. 왜냐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. 그런데 그 집을 사고 나서 이후에는 좀 보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. 가장으로서 집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경향성이 있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, 만약에 아이가 현재 없는 상태라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이건 또 뭐 일종의 저의 편견이라면 편견이랄 수 있는데, 어쨌든 지금은 제 기준으로서는 돈 힐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.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게 두 분의 뭐 심리적인 부분들, 불안함 이런 것까지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참고 용도로 또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이 질문을 처음 딱 꼼꼼히 읽어봤을 때는 참 뭐랄까 좀 미소가 지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. 그만큼 뭔가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대단히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게 잘 느껴졌고요.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죠. 시부모님의 집이 얼마 정도에 팔릴 것이냐, 그러면 정말 해결될 것이냐,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질문자분은 제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쪽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른 모든 분들도 하려고 하는 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